자, 이제는 새로운 거 공부해 볼게요. 자, 우선 먼저 자동사의 능동태와 타동사의 수동태 의미가 비슷해지는 현상에 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파트 1에서 자동사와 타동사 공부할 적에 영어 동사가요, 자동사만 되거나 타동사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 영어 동사 브레이크, 깨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인데, 자, 그러므로 be broken은 깨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자, 유리가 쉽게 깬다? 유리가 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유리가 깬다니요. 유리가 깨져야겠죠. 자, 그래서 언뜻 보면 틀린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왜냐면은 영어 동사 break가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는데 자동사로서 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자동사로서 쓰인 것이고요. 유리는 쉽게 깨진다라는 내용의 문장으로서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전에 영어 자동사들은 원래 좀 수동적 느낌을 갖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것도 그런 건가 보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어 동사가 타동사와 자동사를 겸하는 경우에 타동사의 수동태가 가지는 의미하고 자동사로서 가지는 의미가 같아지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필기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요, 몇 년 전에 수능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속았어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 표현 맞는 표현 같으세요? 틀린 표현 같으세요? 자, 일단 wait 포명사 to are는요, 그냥 수거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라는 의미의 표현인데, 자, 문이 여는 것을 기다린다 라고 생각하시고서, 자, 오픈이 타동사로서 열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문이 여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해석하고서 아, 이 표현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픈도요, 자동사로서 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to open의 open은요, 자동사로서 쓰인 것으로서 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내용에 맞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운 현상이 영어 동사 중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는 것들 중에는 타동사의 수동태로서 가지는 의미랑 자동사로서 가지는 의미랑 같아지는 현상이 있다는 걸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런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수동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실 때 꼭 타동사라 생각해서 수동태로 표현할 것만이 아니라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는 경우에는 자동사로서 원래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본래 모양 그대로 BPP가 아닌 본래 모양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동사로서 쓰신다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영어 동사 중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는 것들 중에는 타동사의 수동태로서 가지는 의미랑 자동사로서 가지는 의미랑 같아진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영어 동사가 자타동사를 겸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항상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런 현상을 보이는 몇몇 동사가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자, 그리고 파트 2 교재보다 파트 1 교재 쪽에 보시면 이런 현상을 보이는 동사들이 훨씬 더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녀석들의 경우에는 어떤 수동적인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실 때에 타동사로 봐서 타동사의 수동태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 또 자동사로 봐서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 모양을 그대로 쓰셔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 원래 타동사 플러스 원셀프는요, 내가 나를 상대로 뭔가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은 I love myself 정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타동사 플러스 원셀프가요, 꼭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냥 결과만을 고려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 hurt myself. hurt는요,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고, 뭐, myself는 나 자신이죠. 자, 그렇다면은, 나 자신을 다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들 언뜻 들으시면은, 자해가 떠오르시죠? 자해. 나 자신을 다치게 한 거니까. 자, 그런데 물론, hurt myself가 자해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꼭 자해의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사실은 자해를 한 건 아니지만, 나 자신을 다치게 하면요. 다치겠죠. 자, 그래서 그냥, 다쳤다, 안 다쳤다 이런 의미로 hurt myself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엄마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엄마, 나 축구하다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I didn't hurt myself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 그 꼬마의 이런 대답이요, 엄마 난 자해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나 안 다쳤어요 라는 의미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린다면은, 자, 여러분, 이 sit가요 원래 앉히다 라는 뜻인데, 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sit yourself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또 언뜻 들으면 당신 자신을 앉히시오 라는 얘기니까 나 자신을 앉히라고?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를 막 부축해서 의자로 데려간 다음에 의자에서 막 이렇게 눌러서 나를 앉히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앉히면 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sit yourself는 앉으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용됩니다, 얘는. 물론 상식적으로 당신 자신을 앉히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아까 hurt myself 같은 경우에는 자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sit yourself는요, 상식적으로 당신 자신을 앉히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은 항상 앉으라는 의미로만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동태도 원래 이 표현의 사용 목적은 당하는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당한 건 아니지만 그냥 또 결과만 생각해서 수동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be seated, 아까 보신 것처럼 sit는 앉히다거든요. 자, 그러면 be seated니까는 앉혀지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명령문으로 얘기한다면 앉혀지시오, 앉힘 당하시오 이런 얘기로 들리죠. 뭐 앉혀지시오, 앉힘 당하시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누군가 와서 당신을 앉히려 할 테니 그걸 당해라, 순순히 응해라 이런 의미로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수동적으로 앉혀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앉혀지면 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또한 그냥 앉으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devote라는 단어가 전념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전념시키다. 자, 그러면 he devoted himself가 그는 그 자신을 전념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그 자신한테 전념해, 너 전념해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가 그냥 전념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he was devoted도요. 자, 전념시키는 걸 당했나? 전념시켜졌나? 그러면 누군가가 막 그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전념해, 그래서 그걸 당해서 수동적으로 전념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he was devoted도요. 그냥 그가 전념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devoted oneself하고 was devoted하고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죠. 자, 그래서 타동사 플러스 oneself하고 타동사의 수동태하고 원래는 좀 사용 목적이 다른 표현이기는 한데, 둘 다 본래의 목적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결과만을 생각해서 결과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의 의미가 서로 같아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너무 확장하셔가지고 그렇다면 모든 수동태에서 이런 걸 또 다 고려해 봐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 또 걱정이 앞서시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수동태에서 뭐 이런 현상이 다 보이는 건 또 아니고요. 또 몇몇 동사들에 또 한정돼서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것들이 또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수동태 하면 수동적 의미라고 일단은 알아두시고 그게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수의 사례에 한해서 이런 정도로 어떤 당했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그가 전념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아놓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동태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나왔네요. 자, 상태 수동태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영어 동사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 배웠었죠. 자, 여러분, 수동태도요. 자, 동작 수동태와 상태 수동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동작 수동태란 말 그대로 동작이 느껴지는 수동태를 말하고요. 또 상태 수동태란 말 그대로 상태가 느껴지는 수동태를 말하는데, 자, 여러분, 능동태일 때는요. 자, 능동태일 때에는 하나의 동사가 동작 쪽인지 상태 쪽인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편이었잖아요. 자, 고치다. 우리 턴온은 불이나 TV 등을 켜다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치다나 켜다는 분명한 동작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 자, 수동태도 동작과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수동태는요. 하나의 수동태가 동작 쪽인지 상태 쪽인지가 정해져 있는 편이 아니라 하나의 수동태가 동작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고 상태를 의미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동작이라는 거의 개념이 뭐였죠? 자, 동작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발생에 관심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태라는 것은 일의 발생보다는 발생 후의 상태에 관심이 있죠. 자, 상태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수동태 첫 시간에 현재 수동태라면은 된다, 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된다나 진다는요. 동작 수동태일 경우에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상태 수동태인 경우에는요. 된다, 진다보다 뭐뭐 되어 있다, 뭐뭐 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자, 여러분들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의 것은 동작 수동태로 보고 해석해 보시고요. 자, 아래 것은 상태 수동태로 보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turn on 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동작 수동태로 보고 해석해 보시고 상태 수동태로 보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선생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수동태가 동작 쪽일 수도 있고 상태 쪽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수동태에서 뭐 동작의 느낌과 상태의 느낌이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석해 보시면은 자, 동작 쪽으로 보시라고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그의 사무실에 뭐 전등들이 불들이 자, 동작으로 보시라고 했으니까 켜진다가 좋겠네요. 자, 매일 밤 7시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자, 방금 전에 동작 수동태라면 된다 진다 식으로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상태 수동태라면 돼 있다 뭐뭐 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아래 수동태는 방금 상태 수동태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그의 사무실에 전등들이 켜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동작 수동태인 만큼 우리가 동작으로 보기로 했었고 상태로 보기로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동작 수동태인 만큼 자, 이 문장의 내용에서 turned on 이라는 것이요. 이 불이 켜지는 그 일의 발생에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셔야 돼요. 자, 불 켜지는 일의 발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되고요. 자, 상태 수동태인 만큼 자, 불이 켜진 후의 상태에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의 사무실의 전등들이 매일 밤 7시에 켜진다라는 것은 그럼 불 켜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에 관심을 두고서 한 표현이고 자, 그의 사무실의 전등들이 켜져 있다라는 것은 불 켜진 후의 상태, 불이 켜져 있다라는 불 켜진 후의 상태에 관심을 두고 말한 거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선생님 생각에도 이 동작 수동태와 상태 수동태의 구분은요 상당히 어렵다는 거 선생님도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일반적인 참고서의 경우에는 이 동작 수동태와 상태 수동태의 구분을 시도하는 걸 잘 하지를 않고, 또 상태 수동태에 대한 개념 설명은 거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별로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겠지만 이 정도 의미 차이면 상당한 차이 아닌가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어렵더라도 영어에서 이 정도로 의미 차이가 심하게 벌어진다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전해서 성취해내야 되는 하나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혹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언젠가는 도전해서 이뤄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태 수동태와 동작 수동태라는 것을 동작 수동태라는 것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어렵지만 선생님이 한 단계 수준을 더 높여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두 가지 수동 문장을요, 수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꿔보세요. 자, 여러분들 아마도 자, 이 정도까지는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turned on이라는 수동태는 동작 쪽일 수도 있고 상태 쪽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능동태인 turn on은요 동작 동사죠.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필기해 볼까요? 능동태이든 수동태이든 동작은 현재 시제로 쓰이면, 자, 능동태이든 수동태이든 동작은 현재 시제로 쓰이면은 보편적 반복적 동작이다. 자, 보편적 반복적 일의 발생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아래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 보면요, 선생님이 주어로서 somebody를 쓴 이유는 by 누구에 의해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somebody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누군가가 매일 밤 7시가 되면은 그의 사무실에 있는 전등들을 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의 사무실에 있는 전등들을 켜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느낌이죠. 자, 동작이 현재 시제로 쓰이면 반복적 동작, 반복적 발생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매일 밤 7시가 되면 그의 사무실의 전등을 켜는 일을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한다. 뭐 불 켜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나 보죠. 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동문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의 사무실의 전등들은 매일 밤 7시가 되면 불 켜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는 느낌이 돼요. 자, 불이 켜지다라는 수동적 느낌이라 할지라도 동작 수동태였으므로 이 능동이든 수동이든 동작이라면 현재 시제로 쓰일 경우에 반복적 발생을 의미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도 turned on이라서 자, 여러분들 이 켜진다라는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켜진다라는 것이 매일 밤 7시가 되면 반복적으로 켜진다. 이 켜지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자, 그의 사무실에 있는 전등들은 매일 밤 7시가 되면 불 켜지는 일이 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자세하게 따져보고 나니까 수동문과 능동문이 서로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아래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딱 보자마자 벌써 삐거덕 거리는 게, 우리가 아까는 turned on을 켜져 있다라는 의미의 상태 수동태로 보기로 했었는데, 수동태야 뭐 상태 쪽, 동작 쪽 둘 다 의미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turn on은요 동작 동사라서 이것도 불 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된 것이지 현재 상태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turn on이 능동태일 때는 동작 동사라서 현재 시제로 쓰이면 불 켜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밖에 의미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이 문장을 진짜 의미가 일치하는
능동문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맞히시는 분 있으면 선생님이 진짜 와 이렇게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좀 어려우시죠? 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내용 맞습니다. 진짜 어려운 내용이라서 선생님 생각에 과연 몇 분이나 이해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힌트를 한 개 드리자면요. 자, 이 상태의 수동태라서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께 어떤 걸 좀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불이 켜지는 건 지나갔고 불이 켜지는 것은 불 켜지는 일이 발생하는 건 지나갔고 불 켜지는 일이 발생하는 건 지나갔고 불이 켜져 있는 현재 상태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불 켜지는 건 이미 지나갔고 현재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능동태로 표현하실 때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 켜는 건 이미 지나갔고 현재 불 켜놓은 상태를 의미할 수 있는 능동태 표현으로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불을 켜는 건 이미 지나갔고 불을 켜놓은 상태, 현재는 불을 켜놓은 상태, 이거를 의미할 수 있는 능동태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완료형으로 하시면 되죠. 완료형 중에서도 결과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has turned on 하시면은 불 켜는 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남아있는 현재의 상태, 현재의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이 현재 완료 중에서 결과용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상태 수동태인 경우에는 이 자체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이런 모양의 능동태 동사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순간 얘는 동작을 의미하면서 어떤 보편성, 반복성을 껴버리지 그러니까 보편적, 반복적 동작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의미했던 이 상태 수동태하고는 의미가 맞지 않아 버려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수동태였기 때문에 어떤 불 켜지는 일은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켜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했던 동사라면은 또 능동태로 표현하실 때에도 불 켜는 일은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불 켜놓은 상태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 동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현재 완료의 결과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엄청 어렵죠? 자, 일단 한번 그냥 들어보는 기회로 삼아보시고 오늘 당장은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뜩이나 수동태 어려워 죽겠는데 동작 수동태, 상태 수동태까지 구분하실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자, 선생님 생각에 일단은 수동태라는 거에 적응하시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셨을 때 이 동작 수동태인지 상태 수동태인지 이 구분하시는 거에는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독해 연습을 할 건데 지금 독해 연습을 할 때에는 우리가 뭐 동작 쪽인지 상태 쪽인지 한번 구분하면서 독해 연습은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 선생님도요 사실 이 동작 수동태인지 상태 수동태인지 구분을요 현재 시제에서만 주로 하지 미래 시제나 과거 시제에선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현재 시제일 경우에는 이것을 동작 수동태로 봐야 하는지 상태 수동태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구분을 해보는데 미래 쪽에서나 과거 쪽에서는 그렇게 의미 차이가 동작으로 보느냐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아주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현재 쪽에서만 주로 동작인지 그러니까 현재 수동태 즉 am, pp, are, pp, is, pp 이럴 때에만 이 녀석이 동작일까 상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동작 수동태라면 그런 수동적인 일이 보편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번 발생한다는 그런 느낌이고 이것이 상태 수동태라면 현재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의미 차이가 크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현재에서만 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1번 문장을 딱 보시면 이 everyday라는 게 보이네요. 매일매일 이란 느낌이죠. 그러니까 반복적 발생을 의미할 거라는 게 everyday를 보자마자 벌써 느껴지니까 여기에 있는 is clean는요 이 청소되어지는 일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동작 수동태로 보여요. 자, 그래서 그 뭐 사장님의 사무실이 매일매일 청소된다라는 이 청소되는 일이 치워지는 일이 청소되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일의 발생에 관심이 있는 동작 수동태로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번 문장을 보니까 now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 상태를 의미하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태 수동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된다 진다가 아니라 뭐뭐 해져 있다 뭐뭐 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사장님의 사무실이 지금 청소돼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의 발생은 청소가 된 것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청소된 상태라는
상태에 관심 있는 상태 수동태인 것이죠. 자, 이거는 청소되는 일이 매일매일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느낌이고, 이거는 청소되는 일은 지나갔고 지금은 청소된 상태이다라는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 조금씩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3번은요. 자, 3번은 좀 애매한데 이게 워낙에 수동태가 동작 쪽일 수도 있고 상태 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그녀의 선물, 그녀의 생일 선물은, 자, 일단 동작으로 보고 해석하면은요, 그녀의 생일 선물은 거기에 숨겨진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거는요, 아마도 매년 이게 만약에 동작 수동태가 맞다면 어떤 의미일 거냐면은, 매년 그녀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일정하게 선물을 숨기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녀의 생일 선물은 매년 그 장소에 숨겨진다, 뭐 숨겨지곤 한다, 숨겨진다라는 그런 그 숨겨지는 일이 매년 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이고, 만약에 상태 수동태로 보시면은요, 숨겨진 건 지나간 일이고 현재는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현재 상태는 숨겨진 상태,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뭐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현 상태가 그녀의 생일 선물이 그 자리에 숨겨져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통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자, be made of나 be sold out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미국 사람들이 상태의 수동태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태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그녀의 블라우스는 커튼이 면이거든요. 면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고, 자, 5번도 상태로 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티켓들이 팔려진 상태다. 다 팔린 건 좀 지나간 일이고 지금 현 상태를 말할 때 다 팔려진 상태다라는 얘기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예문을 보실 때, 자, 선생님 뭐 이런 경우에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숨겨진다라는 동작의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일이, 어떤 숨겨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 그 다음에 그런 동작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에 숨겨져 있다라는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수동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미국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습관적으로 항상 상태 쪽으로 쓴다거나라는 게 정해져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는 자기들끼리도 헷갈려요.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동작 쪽인지 상태 쪽인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여러분 일단 우리 비동사 말고 비동사 친구라는 거 있죠. 자, 우리가 형용사 앞에 뭐 비동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비동사를 비동사의 친구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씬 같은 게 나오면 판단의 느낌, 그리고 또 우리 뭐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get이나 뭐 become 같은 게 나오면 상태 변화의 느낌, 자, 그리고 또 remain 같은 게 있으면 상태를 유지하는 느낌이 좀 났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동태에서도 수동태가 원래 BPP 아닙니까?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동사라는 것을 비친구로 바꿀 수 있는 건 일단 당연해요.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비친구로 바꿔서 어떤 상태가 변화된다거나 상태가 유지된다거나 상태를 판단한다거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PP 앞에 비동사도 비동사 친구 중에 아무거나를 바꿔서 어떤 유지의 느낌, 상태 변화의 느낌, 상태 판단의 느낌, 이런 걸 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미국 사람들이 이 비동사를 비동사 친구로 바꿀 때요, 자, 여러분 특별히 이 get이나 become으로 바꾸는 경우에는요, 동작을 강조하고 싶다면 비동사 대신에 get이나 become으로 바꿔주고, 또 이 자기가 표현하려는 BPP가 이것을 상태 수동태임을 강조하고 싶다면 remain이나 lie 등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remain이나 lie로 바꾸는 이유는 이 remain과 lie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에 어떤 유지성이 강한 비동사 대신에 비동사가 있는 게 기본적인 수동태의 모양인데, 이 비동사 대신에 remain이나 lie 같은 걸로 바꿔주셔가지고 remain PP나 lie PP로 만들어 주시면은요, 뭔가 좀 유지가 된다는 느낌이 생기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을 때에, 아, 이 녀석은 지금 상태 수동태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remain이나 lie 쪽이 아니라 get이나 become 쪽으로 바꿔주시면요, 자, 이것은요 동작을 강조하는 수동태 쪽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get이나 become을 썼는데 왜 동작 쪽이 강조가 되냐면요, 자, 이것도 약간 좀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전에 get이나 become은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발생이라는 언어적으로 봤을 때 발생이라는 것은요, 변화를 수반해요. 자, 왜냐면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하면 발생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발생이라는 개념과 변화라는 개념이 통하는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작이라는 것은 곧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동작인데, 변화의 느낌을 줄 수 있는 get이나 become을 비동사 대신에 딱 써서 이렇게 get pp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순간, 이것은 자, 조금 전에 BPP가 동작 수동태로 볼 수도 있고 상태 수동태로도 볼 수 있었지만 get pp로 쓰는 순간 동작 수동태로 봐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신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자,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의 방의 문인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요 is locked라고 써여 있었다면, 자, 이게 매일매일 잠겨진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가 잠겨져 있다, 잠겨진 상태다라는 의미인지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상태 수동태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비동사 대신에 remain이나 lie로 바꿔줌으로써, 자, 우리가 이 is locked의 해석이 잠겨진다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잠겨져 있다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었지만, 자, 비동사 대신 remain을 씀으로써, 자, 요 수동태를 상태 수동태로 봐주세요라는 게 아주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emain locked를 보시는 순간은 아, 이 의미구만 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던 문장인데, 조금 전에도 is hidden이 매년 반복적으로 숨겨진다라는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동작 쪽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가 숨겨져 있다라는 상태인 것인지, 그러니까 상태 수동태인 건지 사실 알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때에도 is 대신에 lie를 쓰심으로써 상태 수동태라는 것을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Your birthday present lies hidden there라고 하면은요, 이때는요 그 누구도 매년 반복적으로 숨겨져 라는 의미로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변화는 발생이다 이런 원리까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도 어쨌거나 BPP에서 B를 빼고 get을 대신 쓰게 되면 그거는 동작 쪽이 강조가 되는 거다라고 암기라도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 be lost는요 길을 잃다라는 뜻인데요. 자, 미국 사람들이요 이 be lost는요 약간 어느 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냐면 상태 수동태로 훨씬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I am lost는 무슨 의미냐면요, 난 지금 길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길 잃어버린 상태예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의 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란 사람은 길 잃어버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면 뭐 한 3일에 한 번은 또는 뭐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아주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하고 싶으면요, 이럴 때에는 이 상태 수동태인 것을 동작 수동태로 바꿔주셔야지만이 이 동작 수동태가 현재 시제와 만나면서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be lost를 상태 수동태로만 봐준다면 여러분들께서 이걸 동작 수동태로 바꿔주시기 위해서는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 I get lost는요 지금 내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동작 수동태화 된 것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나에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반복적 의미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whenever가 지금 때마다란 뜻인데, 내가 나의 방을 떠날 때마다 상당히 자주 잃어버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편이네요. 내가 나의 방을 떠날 때마다 나는 길을 잃고 난다 또는 뭐 길을 반복적으로 잃어버린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요 선생님은 예전에 자, get married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런 형태가 존재하게 된 거지? 라는 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선생님이 get married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동사 marry가요, 타동사로서 결혼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married는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자, 여러분들 결혼시키면 결혼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결혼하다라는 의미로 일단은 봐줄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be married는요 상태, 수동태로만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이 상태, 수동태라는 사실을 반영해서 해석을, 이 의미를 조금 조절을 해드리면요, 상태니까 결혼한 상태다. 자, 또는 결혼해 있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be married에 관해서 또 하나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자, 당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be married라는 수동태의 형태이므로 혹시 결혼이 누군가에 의해서 시켜져서 결혼시켜진 건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당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be seated도요, 꼭 당해서 앉혀진 게 아니라 그냥 앉은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 be married도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꼭 누군가에 의해서 시켜져서 결혼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결혼한 거예요. 자, 결혼한 건데도 특히나 이제 상태 수동태이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사실상 선생님이 이제 어떤 영어적인 원리를 반영해서 해석을 정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말 자체가 우리말로는 되게 어색하죠. 선생님이 그래서 의역까지 해드리면요, 어느 정도 의역도 가능해 보이냐면, 자, 기혼자다. 결혼한 상태인 거니까요, 기혼자다. 또는 누구의 부인이다. 남편이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주어 자리에 있다면 그 두 사람은 부부다라는 의미로도 봐줄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필기 한번 쫙 해보세요. 그래서 자, are you married? 기혼자십니까? She is married to a writer니까 그녀는 한 작가의 아내이다, 부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we are no longer married. 자, be married가 더 이상은 아닌 상태라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죠? 선생님이 4, 5, 6번은 의역을 한번 쫙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have been married의 의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be married가 결혼한 상태다라는 의미인데 또 현재 완료 중에 계속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혼한 상태가 계속되어 오다, 뭐 이 정도로 좀 어색하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자, 결혼한 상태가 계속되어 오다라고 좀 어색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좀 의역을 하신다면은 뭐 부부로 지내오다, 자, 부부로 지내오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필기 되셨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최종 결론, get married는 어떤 표현일까요? get married. 자, 선생님이 아까 BPP에서 동작 또는 그런 일의 발생을 강조하고 싶다면 be를 떼어내고 get을 붙여서 get PP로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be married는요, 결혼한 상태다라는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be를 떼내시고 get을 붙여갖고 get married로 만드시면요, 이거는요, 뭐랄까, 동작이 강조가 된 것인데, 그 결혼이라는, 흔히 그냥 해석은 결혼하다로 하시면 괜찮고요. 정확한 느낌은 그 결혼이라는 일의 발생 있죠. 결혼식을 올린다거나 어떤 그런 일의 발생 또는 동작에 초점을 맞춰갖고 사용하실 때 get married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대방한테 그 언제 결혼했는지, 결혼한 지 얼마 된 커플인지 이런 게 궁금하실 때예요. 자, how long 이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때는 얼마나 오래라고 시작하신 거니까는 그 결혼한 상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어 왔는지라는 식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how long으로 시작하셨을 때에는 have they been married? 자, 이런 식으로 have 주어 pp, have 주어 been married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지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결혼한 상태로 계속되어 왔습니까? 뭐 의역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부부로 지내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질문을 when으로 시작하실 때는요, 언제란 얘기죠. 자, 언제란 얘기는 뭐 언제 결혼식을 올렸냐, 그 결혼이라는 일이 언제 있었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요, get married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언제 그들은 결혼을 했냐, 결혼식을 올렸냐. 지금 did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be married와 get married의 차이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죠. 자, 영어 동사 그레스가요, 여러분들도 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옷 입히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드레스, 아기, 인, 잠옷. 자, 이런 어순으로 문장을 구성하시면요, 아기에게 잠옷을 입혀라 라는 뜻이, 그런 뜻의 표현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 자, be dressed가요, 당하는 느낌은 없고 또 상태 수동태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be married의 의미를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이요, 이 be dressed라는 표현을요, 입고 있는 상태다, 자, 또는 무엇을 입고 있다 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대신에 무엇을 입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려면, 자, 이런 구조여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입고 있다고 말하실 때에 in 뭐뭐 이런 식으로 옷 종류를 in 다음에 표시하셔야 되긴 해요. 자, 옷 종류를 in 다음에 표시하시려면 표시하셔도 된다. 자, be dressed는 아까 우리가 be married의 의미를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무엇을 입고 있는 상태다, 무엇을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건 어쨌거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과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입어라 라는 식으로 동작을 강조하고 싶으시면요, 자, 그러면 get dressed가 되는 거죠. get dressed. 자, 이거는 뭐 옷 입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 동작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하나 더 응용해보죠. 하나 더 응용해보면, 자,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자, the girl 한 다음에 dressed. 자, 여러분들 필기 다 하셨나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the girl dressed in white.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자, 지금 이거 PP여서요, 이 화이트는 흰 옷 정도로 의미해서, 자, 우리 아까 in 한 다음에 옷이 나오면 그 옷을 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in 화이트, 흰 옷을. 자, be dressed가 입고 있다니까 B가 떨어지면 PP가 되니까 입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the girl dressed in white가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괄호 3번에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는 3개밖에 안 적어놨지만 교재에 보시면 많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 수동태 표현들 아주 유명한 것들이니까 그냥 일단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셔가지고 뭐 표현하실 때나 아니면 독해하실 때 써먹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표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누구에 의해서 놀라게 된 거니까, 누구 때문에 놀란 거니까 누구에 의해서 놀랐다라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전치사 by를 써야 되는 건 아닌가, 전치사 by를 왜 안 쓰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꼭 그런 이유까지 아시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으실 것도 같아요. 그냥 be surprised at 이렇게 암기하셔도 괜찮지만은, 자, 그냥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들 전치사 by의 사용을 피하는 이유는 이러한 표현들이 다 상태 수동태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상태 수동태인 것과 전치사 by를 피하는 게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수동태에서요, 전치사 by 누구란 식으로 누구에 의해서라는 정보를 밝히면 그 순간 이 수동태가 동작 쪽이 강조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상태 수동태로 쓰고 싶어 하는데 by 누구를 표시해버리면
동작을 강조하는 것과 또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 막 뒤섞이면서 어울리지 않게 돼버리겠죠. 자, 그래서 상태 수동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치사 by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전치사 by를 쓰게 되면 동작 수동태 쪽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상태 수동태로 쓰기 위해서 전치사 by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그 이유인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유까지 아시면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암기하신 다음에 그냥 be 뭐 surprise 다음에 at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뭐 be satisfied 다음에는 with가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해 놓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와, 정말 수동태 강의 엄청난 분량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어는 국어는 수동 표현이 잘 발달되어 있지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의 수동문을 해석을 했을 때 나름 받아들여지는 게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색한 것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일반 참고서들의 경우에는 영어의 수동문을 해석을 했다가 해석이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능동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능동문으로 고쳐서 이 능동적인 느낌을 살려서 해석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요, 우리가 어색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망을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색하더라도 자꾸 맞닥뜨려서 그 어떤 영어적인 수동 표현에 적응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 예문 해석을 해드릴 때 어색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다 수동 해석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자,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도 최후의 방법으로서 능동 해석을 하는 법도 익혀놓긴 해야 돼요. 자, 왜냐면은 아주 그 독해라던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긴 중요 문장인 것 같은데, 이 수동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이 능동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봐야 하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최후의 방법으로 수동문이지만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놓긴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뭐 그냥 문장을 능동문으로 전환하셔가지고 그 능동문을 보고서 해석하셔도 되고, 자, 그런데 능동문을 전환한다는 자체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령껏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by 누구가 있다면 이 by 누구를 주어로 삼으면 되겠죠. 자, 주어로 삼고 대신에 by 누구가 없다면요, 여러분들께서 주어를요 그냥 임의의 주어를 설정하셔가지고 나라든가 아니면 우리 또는 뭐 사람들 요 정도를 그냥 임의의 주어로 삼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당연히 수동태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동태를 해석을 그냥 뭐 능동태로 해석해 버리시면 되겠죠 뭐. 자, 그리고 세 번째 요령은 이 문장의 주어로 나와 있는 걸 목적어처럼 을을 붙여갖고 해석하시면 해석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그는 의존되어질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는 의존되어질 수 없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 얼른 능동 해석을 해보시는 방법이, 자, 주어를 삼아야 되는데 by 누구는 없으니까 요 중에 하나 골라보죠. 자, 우리라고 할까요? 자,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지만 능동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의존되어지다 이렇게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 의존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존할 수 없다. 우리는 의존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주어로 나와 있는 걸 목적어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전치사 on이 있으므로 그에게 정도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존할 수 없다. 그에게, 우리가 그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의 의미를 이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실제로 전환을 해서 받아들이셔도 되지만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이 정도 요령에 의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도 보시면, 자, by 누구가 없네요. 자, 그러니까 뭐 나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나는 보여졌다가 아니겠죠. 이번에 우리가 능동식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들려졌다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능동식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들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들었다. 그 다음에 자, 나는 들었다 이건데, 지금은 자, 이 녀석을 현재는 이제 주어로 쓰여 있지만 우리가 능동식으로 해석을 할 때 이 녀석을 목적으로 봐줘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inging loudly는요 보어겠죠. 보어.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네요. 자, 보세요. 나는 들었다 그가 크게 노래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가 크게 노래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눈으로 움직이시면서 이 능동문으로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1번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자, 주어를 또 뭐 나로 삼아 볼까요? 자, 그러면 보여졌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았다 이렇게 능동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보았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노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노는 것을. 자, 지금은 목적어임에도 왜 을를로 해석하지 않고 있냐면요. 이것이 이제 오형식에서 나온 수동문이니까 목적어 보어일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지각동사인 see나 hear가 있을 때에는 목적어 보어 해석을 가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가것을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나는 들었다 그가 크게 노래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노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 문장들이 영 수동적으로 해석하셨을 때 영 어색하다 싶으실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그 좀 뭐랄까요, 어떤 임기응변으로 임시 방편으로 능동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요령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수동문에 적응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다음 페이지는 First Timers인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 강조해 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이 수동태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는, 자, 첫 번째로 일단 수동문의 어순이에요. 그래서 주어, be, pp 다음에 어떠한 말들이 따라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말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BPP라는 것을 해석할 때 있어서 일단은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이히리기로 해석한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익히시고, 자, 그 다음으로 좀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이게 시키다 개하다일 땐 또 어떻게 해? 또 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 막 그리고 또 오늘 배우신 것들을 보면은 수동적인 느낌을 안 줄 때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상태와 동작이 나뉘기도 한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지기도 했죠. 자,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우리 수동태를 선생님이 3개의 강의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들 위주로 익히신 다음에 두 번째 강의나 세 번째 강의의 내용은 차차 천천히 익히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동태 단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